낯선 땅에 홀로 서 있는 그 순간 제 가방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와 항공권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하던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께서는 놀랍게도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낳으렴. 우리가 도울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만난 적도 없는 시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저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기대했던 갈등과 오해 대신 저는 따뜻한 사랑과 지지, 그리고 놀라운 문화적 경험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감동과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그다 코발스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지 않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3년 전 저는 그저 평범한 폴란드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 꿈에 그리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단지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미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낯선 환경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햇살은 바르샤바의 차가운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숙사에 짐을 풀고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만났는데 특히 눈에 띄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동양적인 외모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준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준호입니다. 그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리엔테이션 이후 저는 다양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교문화심리학 수업에서 다시 준호를 만나게 되었고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더 가까워졌죠.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은 전쟁과 역사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준호의 말에 저는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캠퍼스 주변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저를 한국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김치와 불고기를 맛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곧 그 깊은 풍미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치 한국 음식이 제 인생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죠. 마그다, 한국에 한번 와보지 않겠어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도 몇 개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 관계가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각자의 나라 음식을 요리해주기도 했죠. 준호는 특히 피에로기와 같은 폴란드 음식을 좋아했고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이별을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폴란드로,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준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그다, 나와 함께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 어떨까요? 나는 여기서 석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당신도 여기 대학원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계획을 모두 바꿔야 했지만 준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폴란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미국 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기적처럼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저는 준호와 함께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에서 함께 공부하며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죠. 준호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었고 저 역시 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폴란드? 아니면 한국?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몇 년씩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제안은 언제나처럼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석사과정 2년차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저는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발스카 씨. 임신 8주차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와 저는 항상 조심했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둘 다 학업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어떻게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요? 준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학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그다. 우리 함께 잘 해결해 나갈 거예요. 일단 부모님들께 알려야겠죠?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께 화상통화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저를 지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반응은 한국에 계신 준호의 부모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준호야. 마그다야, 너는 지금 학업에 집중해야 할 때다. 아이는 우리가 돌볼 테니 한국으로 오렴. 준호의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준호는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유대가 매우 중요하며 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매우 개방적이고 따뜻한 분들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몰라요. 게다가 준호,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아버지는 영어 교사셨고 어머니도 영어를 조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졸업 후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몇 개월만 떨어져 있으면 돼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준호와 우리 아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임신 3개월 차로 아직 입덧은 있었지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아직 졸업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저 혼자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나라에 혼자 간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준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마그다.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영어교사이고 어머니도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어요. 두 분 다 매우 개방적이고 이해심이 많으세요. 준호가 떠나기 전에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닌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마그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준호의 아버지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걱정하지 마렴.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 저는 가끔씩 TV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얼마나 살게 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지 않아. 경상도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이란다. 준호가 말해주지 않았니? 준호의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이 서울 근교에 산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하지만 이미 이곳에 온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상상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가량 고속도로를 달린 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 집은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주변은 온통 논과 밭, 그리고 몇몇 전통 가옥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분주한 도시 생활에 익숙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준호는 어디서 자랐나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준호는 이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 그 후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 준호의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한국식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와 TV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준호의 모습도 있었죠. 귀엽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 준호를 보니 문득 우리 아이도 저렇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이 네가 쓸 방이란다. 미리 준비해 놓았어. 준호의 어머니께서 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마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아기 침대였습니다. 저를 위해 이미 아기 물품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을 받아 말했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지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 준호의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들은 미국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정통적이고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반찬들.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니? 준호의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는 처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지. 내일부터는 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준비할게. 준호의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그다, 폴란드에서는 임신했을 때 어떻게 지내니? 특별한 풍습이 있니? 저는 폴란드의 임신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아기를 위한 축복을 하는 모임,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아기를 위한 첫 선물로 항상 무언가 손으로 만든 것을 준비한다는 전통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구나. 한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을 위한 특별한 문화가 있단다. 태교라고 해서 임신 중에 좋은 생각과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지내는 거지. 준호의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방에서 잠을 청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집, 그리고 아직은 어색한 시부모님.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준호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빨리 당신도 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자라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멀리 논과 산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잘 잤니? 아래층에서 준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말 잘 잤어요.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대답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리얼이나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하곤 했는데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차려놓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이렇게 먹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특히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이건 미역국이라고 한국에서는 출산 후에도 자주 먹는 음식이야. 철분이 풍부해서 좋단다. 준호의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준호의 아버지께서 저를 마을 산책에 초대하셨습니다. 마을을 좀 구경시켜 주마. 우리 동네는 작지만 아름다운 곳이 많아. 우리는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작은 시장, 지역 학교, 그리고 마을 회관 등을 지나며 준호의 아버지께서는 마을의 역사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은 저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많았죠.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익숙한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요즘은 농촌에도 국제 결혼이 많아졌어. 우리 마을에도 몇몇 외국인 주민들이 있단다. 모두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곧 가족이 되지. 준호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께서는 제게 한국식 녹차를 권하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그다, 솔직히 말해보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많이 걱정되었겠구나. 준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네.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언어도 못하고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임신까지 하게 되어서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렴. 우리는 네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단다. 준호가 널 선택했고 너희 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잖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내 자신을 믿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것만 생각하렴. 나머지는 우리가 도울게. 준호의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분들께 폴란드어 몇 마디를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연구하시며 매일 다양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저는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주셨고 함께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병원이라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와 대화했고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기는 매우 건강해 보이네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모든 수치가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서 작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현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되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국에서는 임신 중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에서는 특히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세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태교 음악 CD와 한국 전래 동화책을 사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이 음악을 들으면서 동화책을 읽어보렴. 아기에게 좋을 거야. 준호의 어머니의 관심과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준호의 아버지와 산책을, 오후에는 준호의 어머니와 요리나 정원 가꾸기를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준호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에게 연락해 한국 생활은 어떤지,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고, 저는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마그다,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잘 대해주시나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놀랄 정도로 잘 대해주세요. 당신 부모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매일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곧 논문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준호의 말에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미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음식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 요리의 비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대가로 폴란드 전통 요리인 비고스와 피에로기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준호의 아버지께서는 제 요리를 맛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폴란드 음식도 정말 다양하고 맛있네요. 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준호의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전통, 역사, 그리고 명소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의 부모님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족 문화와 예절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변화하고 있지. 젊은 세대들은 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기도 해. 준호의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폴란드도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저는 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나라의 문화는 표면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가족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을의 문화센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다른 외국인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못하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한국 전통 공예인 한지공예와 다도 수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한지를 접고 색칠하며 작은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치유적이었고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배우는 다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깊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마그다, 네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구나. 준호가 널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준호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공항에서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그를 다시 보는 순간 모든 기다림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마그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 내가 왔으니 모든 걸 함께 할게. 준호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여자친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하더라. 준호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의 귀국 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임신 중 결혼이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하셨고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어떤 결혼식을 하나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서양식 결혼식을 해. 하지만 전통 혼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 넌 어떤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통 혼례가 궁금해요. 그동안 한국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그의 부모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우리는 간소화된 형태의 전통 혼례와 작은 서양식 피로연을 결합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복인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아름다운 문양의 한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습니다. 마그다,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마치 한국 사람 같아. 준호의 어머니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름다운 빨간색 한복을 입고 준호는 파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작은 마당에서 진행된 전통 의식은 간소하지만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는 의식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어요. 의식을 마치고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후 작은 연회장에서 열린 피로연회는 마을 사람들과 준호의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고 특히 다른 외국인 배우자들이 찾아와 응원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다 보면 결국 행복해질 거예요.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는 준호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첫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경험 많은 시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근처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매일 출퇴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폴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께서 출산을 앞둔 저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시부모님과 만났을 때 언어적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정말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그다가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의외로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와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를 발견하신 양가 아버지들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어머니들은 요리를 교환하며 문화적 교류를 하셨습니다. 폴란드 전통 수프인 주렉과 한국의 된장찌개가 한 식탁에 오르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그다, 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국제가족이 되었네. 준호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인사동, 부산의 해운대, 해변, 그리고 경주의 역사유적지 등을 돌아보며 저의 폴란드 부모님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제 어머니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여행 중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으나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여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119 신고 후 단 8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 의심됩니다. 즉시 시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버지는 응급시술실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준호의 부모님은 병원, 행정과 의료진과의 소통을 도와주셨고 저와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그다. 이 병원은 심장 질환 치료로 유명하단다. 너의 아버지는 좋은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있어. 준호의 아버지께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3시간 후 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빠른 조치 덕분에 심각한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인 줄 몰랐어요. 제 어머니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께서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시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그다,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면 끔찍하구나.
이곳의 신속한 응급 시스템과 전문적인 의료진 덕분에 내 생명이 구해졌어. 네가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이제는 안심이 된다. 그 사건 이후 제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동양 국가에 딸을 보내는 것이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성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그다, 우리는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이렇게 좋은 가족과 함께 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퇴원 후 폴란드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미리 선정해둔 대학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한국의 출산 문화는 폴란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출산 전후의 세심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산모들이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요.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산모와 아기를 돌봐주죠.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런 곳이 있다니 신기해요. 폴란드에서는 보통 출산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이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출산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출산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호가 출산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2kg의 작고 소중한 우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건강한 울음소리를 냈고 의료진은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그다, 정말 잘했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존재가 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았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식 이름과 폴란드식 이름을 함께 지어주면 어떨까요? 양쪽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의미로요. 준호의 제안은 정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긴 대화 끝에 아기의 이름을 소피아 수아로 정했습니다. 소피아는 폴란드에서 흔한 이름이고 수아는 한국에서 수려하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두 문화가 결합된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후 2일간 병원에서 기본적인 회복을 한 후 저는 준호가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유방 마사지와 산모 체조, 그리고 아기 돌보기 교육이 있어요. 또 산모를 위한 특별 식사도 제공되죠.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모유 수유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산모 음식인 미역국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고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준호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고 아기를 위한 방을 특별히 꾸며 놓으셨습니다. 우리 수아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구나. 준호의 어머니께서 아기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몇 주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아기의 울음소리에 적응해야 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육아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께서는 한국식 육아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폴란드에서 배운 방식과 비교하며 최선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두 문화의 육아법이 만나 우리만의 독특한 육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기를 업어주는 것이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 아기가 엄마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느끼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준호의 어머니께서 전통 포대기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기에게 많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날씨가 좋을 때는 매일 유모차로 산책을 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육아법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피아 수아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6개월이 되었을 때는 벌써 뒤집기와 안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첫 웃음, 첫 옹알이, 그리고 첫 이유식 등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무렵 준호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그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도 좋고 근무 환경도 좋대요. 준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준호. 그럼 우리 이제 서울로 이사해야 하나요? 저는 기쁘면서도 시부모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서울 근교에 집을 구하려고 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응원해 주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우리의 독립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기 전날 밤 저는 시부모님께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두 분 덕분에 지금은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제 진심 어린 말에 시부모님도 감동하신 듯 했습니다. 우리도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렴. 준호의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울 생활은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24시간 깨어있는 도시의 활력.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육아에 집중하며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준호의 어머니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그다, 네가 미국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단다. 이제 수아도 좀 컸고 내 공부를 마저 하는 게 어떨까? 우리가 수아를 돌봐줄 수 있어.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낳고 난 후 학업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잊고 있던 제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수아는 어떻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중에는 우리가 수아를 봐줄게. 준호도 주말에는 함께 있을 수 있잖아. 내 미래도 중요하단다. 시아버지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역시 제 학업을 지지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학생으로 편입하여 심리학 학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마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적응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공부까지. 늘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등록하고 수아는 주중에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조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저는 학업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 학생으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었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특히 국제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발스카 씨,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문화간 심리학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제안은 제 학문적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인터뷰하며 문화 적응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죠. 인터뷰에 응한 캐나다 출신 여성의 이야기는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1년간의 학업 끝에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같은 대학의 석사 과정에 진학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졸업식 날 준호와 시부모님 그리고 이제 2살이 된 수아가 함께해 주어 더욱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그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준호가 졸업식 후 물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아는 한국어와 폴란드어, 그리고 영어까지 자연스럽게 배우며 성장했고, 저는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국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가끔씩 폴란드 지사와 협력하는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수아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오랜만에 폴란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동안 몇 번 한국을 방문하셨지만 수아가 폴란드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엄마가 태어난 나라에 가볼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고 폴란드의 아름다운 곳들도 구경할 거야. 저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네, 엄마. 폴란드 말도 더 배울 수 있어요? 수아는 이미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밟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더 익숙하다는 사실에 살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고 준호는 폴란드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마그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구나. 넓은 광장과 역사적인 건물들, 그리고 이 활기찬 분위기. 수아가 당신의 고향도 알게 되어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바르샤바 구시가지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한 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바르샤바뿐만 아니라 크라쿠프, 브로츠와프 등 폴란드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했고 수아는 폴란드의 전통 음식과 민속 춤, 동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제 어린 시절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수아는 폴란드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 함께 놀았습니다. 마그다, 내 딸은 정말 대단하구나.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제 오랜 친구 안나가 감탄했습니다. 그게 다문화 가정의 장점이죠. 수아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후 수아는 자신의 두 문화적 배경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내 가족 발표를 할 때도 자신이 폴란드와 한국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수아예요. 저는 폴란드 엄마와 한국 아빠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고 두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어요. 수아의 발표에 유치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교육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저는 폴란드식 교육의 장점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 수아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제학교를 고려해 볼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학교는 기초교육이 탄탄하고 규율이 잡혀 있지만 국제학교는 수아의 다문화적 배경에 더 적합할 수 있겠죠. 준호도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국 한국 공립초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에는 국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수아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아야, 학교 생활은 어때? 입학 첫 주가 지난 후 물었습니다. 재밌어요,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폴란드에 대해 물어봐요. 제가 폴란드어로 노래도 불러줬어요. 수아의 밝은 대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저는 제 경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그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어요. 제 상담을 받은 베트남 출신 여성의 말은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상담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점차 이 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다문화 심리학 특강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적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진행한 특강은 긴장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준호의 지지는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그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준호의 격려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아는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성장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잘했지만 특히 그림 그리기와 이야기 만들기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항상 한국과 폴란드의 요소가 함께 담겨 있었고 이야기 속 주인공은 두 나라를 오가며 모험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그린 용감한 공주예요. 한국 한복을 입고 폴란드 성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녀의 창의력과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수아가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가정은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하도록 초대받았고 우리 가족은 폴란드와 한국 문화를 함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아야, 폴란드의 어떤 것을 소개하고 싶어?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과자 마코비에츠와 피에로기요. 그리고 폴란드 민속 춤도 보여주고 싶어요. 수아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는 폴란드 음식과 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놀이와 한복을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우리 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아는 폴란드 전통 의상과 한국 한복을 번갈아 입으며 두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폴란드 음식을 맛보며 한국과는 다른 문화의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행사였어요. 우리 수아가 자신의 두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기뻐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아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의 회사에서 그를 폴란드 지사로 파견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그다, 폴란드 바르샤바 지사에서 2년간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당신의 고향에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모험의 기회였습니다. 저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고 수아에게는 폴란드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수아도 폴란드에서 학교를 다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실 거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부모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지원과 사랑을 주셨고 특히 수아와는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계획이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 파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기회구나. 마그다도 오랫동안 고향에서 떨어져 있었으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시아버지께서 이해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아도 폴란드 문화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걱정 말고 다녀오렴.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폴란드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학교 전학 문제, 바르샤바에서의 거주지 마련, 그리고 한국에서의 집 처리 등 많은 일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새로운 모험에 기대감을 갖고 있어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수아야, 폴란드에 가게 되어 기대돼. 준비 과정 중에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폴란드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수아의 솔직한 대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고 공항에서는 시부모님과 친구들이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의 순간은 슬펐지만 모두가 2년 후의 재회를 기약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아야, 폴란드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많은 것을 배워오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너를 응원한단다. 시어머니께서 수아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자주 연락드리고 화상통화도 자주 할게요. 저는 시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하자 제 부모님이 공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있게 되다니 정말 기쁘다.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선물 준비했단다. 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모습이었고 손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신 것이 보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준호에게 낯설었습니다.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폴란드 음식과 역사적인 장소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주말마다 우리는 다양한 도시와 명소를 방문하며 폴란드를 탐험했습니다. 마그다, 당신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이곳에서 살게 되어 행복해요. 준호가 크라쿠프의 구시가지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폴란드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대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 전통놀이를 가르쳐줬어요. 친구들이 제기차기와 윷놀이를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르샤바의 한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일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심리적 적응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강의는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발스카 교수님의 강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의 문화적 차이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한 학생의 피드백은 큰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2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폴란드 비즈니스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했으며 수아는 폴란드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학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준호의 파견 기간이 끝나자 우리는 다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마그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사에서는 한국 본사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고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시부모님과 수아의 한국 친구들 그리고 제가 쌓아온 경력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폴란드도 정말 좋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중심은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수아의 교육도 고려해야 하고요.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폴란드에서의 시간은 정말 소중했지만 한국에서의 우리 삶도 소중하죠. 수아에게도 물어볼까요? 준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아에게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폴란드도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또 올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이내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한국과 폴란드 두 곳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어디에 살든 그것이 너희 가족에게 최선이라면 우리는 지지한단다. 아버지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본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저는 다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이제 12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했고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오가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셨고 특히 수아가 많이 성장한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화상통화로만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나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수아야, 정말 많이 컸구나. 폴란드에서 좋은 시간 보냈니? 시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폴란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리웠어요. 수아의 대답에 시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의 다리브리지 어브 투 컬처즈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종종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어느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불확실하고 때로는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중 문화는 사실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이 강점을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소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여러 지원금과 후원을 받아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아도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른 아이들과 나눴고 그것은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수아의 말은 다른 아이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국제 업무 팀장으로 승진하여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시장 개척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폴란드 경험과 문화적 이해는 비즈니스에서 큰 자산이 되었고 한국과 폴란드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폴란드 진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현지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회사 대표이사의 칭찬은 준호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폴란드와의 연결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폴란드를 방문했고 가끔은 제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화상통화로는 거의 매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특별한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학교에서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발표 준비를 하며 저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왜 심리학자가 되기로 했어요? 글쎄,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한국에 와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되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이에요. 수아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그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어떤 꿈을 선택하든 아빠와 나는 항상 지지할 거야. 저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학교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제 배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국제 정치와 경제도 공부할 계획입니다. 수아의 발표는 큰 호응을 받았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수아의 다문화적 배경이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아는 이미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정말 귀중한 재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 분명 훌륭한 국제관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수아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아는 발표가 성공적이었다며 기뻐했고 우리는 가족 모두 외식을 하며 수아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아야,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야.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한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고 그것이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준호가 수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저는 제가 폴란드인이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두 나라 모두 제 고향이에요. 수아의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가족이 함께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하는 건 어떨까요?
수아가 더 많은 나라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요.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환호했고 우리는 2개월간의 대장정을 계획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유럽 여러 나라와 러시아를 거쳐 중국, 일본까지 이어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름의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람들을 만나며 수아는 자신의 꿈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고 준호와 저 역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행의 마지막 날 수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수아야. 세상은 정말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평화로운 공존의 시작이지. 저는 수아의 깨달음에 공감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마그다,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2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룬 지금의 행복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2나라, 2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거예요. 준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2분이 만들어주신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2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수아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2나라의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한국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낯선 문화나 환경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그 도전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가치관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한국은 특히 그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